네, NBA 리그 드래프트가 있는 날입니다. 리그 세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NBA 리그는 이제 곧 있을 드래프트는 라이브 스탠다드 드래프트 형식이고요. 12팀으로 운영이 됩니다. 우루스는 50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드래프트 기본 세팅인 카테고리가 9개 기본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로스터가 13개일 텐데 하나 줄여서 12개의 로스터로 운영되고, 하나 줄인 포지션은 센터 포지션을 하나 줄였습니다. 이렇게 NBA 리그의 기본 스코어링 앤 세팅입니다. 30분 전에 열리기 때문에 이제 곧 열릴 드래프트 룸이 열릴 차례네요. 과연 몇 픽이 걸릴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상위 픽을 선호합니다. 1픽 한번 걸려서 유키치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네요. 이제 곧 있으면 열릴 것 같습니다. 드래프트는 특별히 세팅을 해두지 않는 이상 픽 순서는 랜덤으로 이제 들어갈 때 결정되기 때문에 드래프트 30분 전까지는 자신이 몇 픽에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됐다. 이제 드래프트 룸에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2픽이네요. 1픽 요키치를 못 뽑게 되겠네요. 2픽 애매한데. 2픽. 네, 이게 드래프트 룸입니다. 여기가 이제 라운드 픽 순서대로 스네이크 방식으로 1라운드에 2픽을 뽑았으면은 2라운드에서는 13픽을 가지게 되겠죠. 이 픽 순서가 계속 연결돼서 12, 13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2라운드에서는 13번째 순위, 3라운드에서는 다시 두 번째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 3개의 창이 있는데 이거를 영어를 잘 못해서 퀴라고 있나? 하여튼 그러는 것 같던데, 이제 여기에 있는 별표를 클릭하면은 내가 클릭한 선수가 여기 퀴에 담기게 됩니다. 내가 뽑고 싶은 선수를 어느 정도 예상해서 담아 놓고, 이게 드래프트를 다른 팀들이 먼저 제가 이렇게 별표 표시해 놓은 퀴에 담아 놓은 선수를 뽑아 가면은 자동으로 이 퀴에서 그 선수가 사라져 버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뽑을 차례가 왔을 때, 이게 지금 이 선이 내가 뽑을 수 있는 그 순서대로 쭉 뽑혀 나갔다면은 내가 이 순서에 이 선수를 뽑게 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픽 순서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알려주는 이 랭킹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걸로만 했을 때 이렇게 픽 순서를 알려주는데, 다른 걸로 선택을 하면은 이 순서 알려주는 이 바가 그대로 있네.
여기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없고, 요 랭킹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되나 봅니다. 이 랭킹은 지금 요것에 따릅니다. 프로젝트 스탯이라고 야후 판타지 측에서 야후 회사에서 대충 자기들이 예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 선수가 이제 내년이 아니죠. 이제 올해 곧 시작되는 23-24 시즌에 이 정도의 스탯을 기록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해서 랭킹을 쭉 매겨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작년 시즌의 평균 스탯입니다. 작년에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가 있고, 이것만 선택해도 그 순위 요거 바가 사라지네요. 저는 주로 요걸로 이 작년 성적을 참조해서 이제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때문에 이거를 중요시 보는데, 이 프로젝트 스탯은 평균 값이 아니라 그냥 총합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인지 계산하기가 힘들고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균 스탯이 이제 작년에 총 24득점을 했고 11리바운드를 잡았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쉽고, 작년에 이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할 것이다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랭킹으로 확인하면은 네, 그 순위 그 바가 사라지는 불편함이 있네요. 저는 요게 보통 이렇게 자기가 그 선택을 합니다. 이걸로 해서 쭉 선수들을 나열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이 중에서 원하는 스탯을 선택을 해서 이걸로 나열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또 요게 ADP라고 뭔 뜻인지 영어가 약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드래프트를 올 시즌 야후 판타지에서 드래프트 픽을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제 이 순위가 쭉 나열됩니다. 요키치는 1.0이죠. 1픽이면 무조건 요키치 뽑는다 그 뜻입니다. 2.7픽이라는 거는 조엘 엠비드를 2픽 혹은 3픽 그 정도에서 뽑는 사람들이 많다, 거의 2픽에 뽑는다 그런 뜻이고, 돈치치는 3.1픽 거의 3픽 정도에선 돈치치를 뽑는다, 그런 식으로 픽 순위가 쭉 나열되어서 이 랭킹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드래프트가 있을 것이죠. 그러면 계속 그 드래프트를 한 누적 그 기록에 따라서 이 퍼센트는 아니고 뭐라고 하냐, 이 수치가 계속 바뀝니다. 다른 사람들이 1픽에도 엠비드를 계속 뽑고 앞으로도 계속 1픽에서 엠비드를 뽑으면 이 2.7 수치가 점점 낮아져서 1.9, 1.8 그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그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판타지 리그에서 드래프트에서 내가 뽑았을 때 엠비드가 2.7이었는데 앞으로 한 달 후 판타지 리그의 드래프트에 딱 들어가서 보면은 2.7이 아니고 어떻게 또 다른 수치로 변해 있을 겁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내일 다르고 오늘 다르고 다른 그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하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이 설명 세 가지 창을 설명하다 말았는데, 마이키는 이렇게 내가 뽑고 싶은 선수를 편하게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가 뽑은 팀의 어느 정도 그 로스터에 따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하여튼 12명을 뽑게 되는데 한 명당 내가 뽑은 사람 한 명이 이쪽에 담기고 두 번째 뽑은 사람이 그 포지션에 따라서 담기고, 대충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포지션을 뽑았는지 쉽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채팅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자연스럽게 채팅을 가능하죠. 올은 채팅과 업데이트가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데, 업데이트는 이렇게 사람이 들어왔으면 들어왔다는 알림도 나오고 나가면 나갔다는 알림도 나오고, 픽을 했으면은 몇 픽에 어떤 선수가 뽑아졌다 그것도 나타나기 때문에
둘 다 켜놓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를 받아줘야죠. 보스턴 팀은 아이고 안타깝게 막핑이네요. 12픽이 당첨되신 보스턴 팀입니다. 이렇게 채팅창, 저는 요거는 그냥 팀은 가끔 확인하기 때문에 꺼놓는 편이고 키를 담습니다. 요 키치가 당연히 담아봤자 1픽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못 뽑겠죠. 이 픽으로 돈치치도 괜찮지만 이 픽으로 뽑을 수 있는 특혜가 있는 엔비드를 제가 가져갈 예상입니다. 2라운드는 한참 뒤라서 이제 이 표시가 안 나는구나. 2라운드는 이 표시가 있으면은 초보라든지 판타지 드래프트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표시, 이 창이 있는 이거는 스탯을 프로젝트 스탯으로 해서 랭킹을 하면은 요 두 개가 이렇게 창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요걸로 확인해 보시면 편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2라운드에 한 이 정도에서 있는 선수들을 뽑겠구나. 뭐 2라운드에 이렇게 앞에 있는 선수는 뽑을 수 없겠죠. 다 뽑혀 나갈 테니까. 3라운드는 이 정도 되겠구나. 4라운드는 이렇게 되겠구나. 대충 이거를 보고 파악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건 순위가 왜 이래? 야후에서 프로젝트 내년에 잘할 걸로 예상하는 순위에선 엔비드가 7순위로 한참 떨어지네요. 얘네 야후 도대체 무슨 그걸로 근거로 이렇게 한 건지는 의아하긴 한 항목이 많은데 데스몬드 베인을 2순위로 넣습니다. 물론 베인 잘하죠.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21픽으로 뽑히는 선수를 이렇게 2픽으로 뽑으라고 넣은 걸 보면 이 랭킹을 너무 신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작년 성적을 신뢰합니다. 작년에 확실히 기록한 실제 성적을 바탕으로 그 해당 랭킹은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는 이 순위가 돈치치였네요. 돈치치보다 올해 엔비드가 더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해서 3픽인 돈치치보다 2픽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엔비드는 작년에 득점왕이기도 했으니까 돈치치보다 좀 더 득점이 많긴 했죠. 네. 막픽이라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거는 제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데 뭐 이제 내가 뽑을 차례가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선수를 야후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이거 뭐야? 이게 그거네. 프로젝트 스탯으로 야후가 예측한 그 순위로 추천을 해주네. 데스몬드 베인이 두 번째 때 들어가 있는 걸 보니. 네, 저는 이 추천 신뢰하지 않도록 해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렇게 선수를 뽑는 창입니다. 제가 뽑을 선수를 여기 이제 제 차례가 되면은 여기에 드래프트라는 그게 있어서 요거를 누르면은 선수를 뽑는 거고, 해당 선수를 더블 클릭해도 뽑는 거고, 여기서 내가 담아놨던 선수를 더블 클릭해도 뽑는 겁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드래프트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팀을 눌러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12팀의 제가 그러니까 드래프트를 하는 그 당시에 팀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팀은 지금 어떤 선수를 뽑았구나, 쭉 이제 그 선수들 뽑은 것들이 나열되겠죠. 이렇게 팀으로 드래프트를 하다가 다른 팀까지 견제하면서 확인할 수도 있고, 드래프트 리설트는 이제 제가 뽑은 선수들, 이거 뭐 어떻게 보는 거지? 하여튼 도중에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는 거구나. 라운드별로 뽑는 그게 쭉 나올 것이고, 포지션별로 이제 데스팀, 제 팀은 포커 포지션을 몇 명 뽑았고, 센터 포지션을 몇 명 뽑았고, 다른 팀은 어떻게 됐고, 그런 것들을 먼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와, 드래프트 보드는 이건 뭐 어떻게 보는 거야? 네, 이게 그냥 지금 이 뽑는 픽 순서 요거를 그대로 나타내는 거죠. 스네이크 방식이라고 해서 뱀 꼬리 머리처럼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진행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1픽 이렇게 1라운드 1픽, 1라운드 2픽, 그거를 1.2, 1.3, 1.4 이런 식으로 표시됐네요. 이렇게 뽑혀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기 쉽게 이렇게 드래프트 보드로 드래프트 결과를 세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팀은 선택해서 이제 그 해당 팀을 바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스탠딩이라는 게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선수들을 계속 뽑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 야후에서 즉각적으로 계산을 해서 랭킹과 점수를 먹입니다. 그것이 이제 야후 측에서 프로젝트 스탯으로 판단한 것으로 하면은 랭크가 얼마고 토탈 몇 점이 나온다. 작년 성적으로, 작년 평균 성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온다. 작년 토탈 총 성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나온다 라고 나오는데, 저는 작년 평균 성적을 좀 많이 챙겨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 수치로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드래프트룸에서 네 가지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작년 스탯 랭킹으로 볼까, 아니면은 평균 픽 평균을 활용할까,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스탯은 참조만 하고 작년 랭킹은 참조만 하고, 역시 집단지성을 따라야죠. 사람들이 많이 뽑은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 요 랭킹을 우선적으로 해서 판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포터, 여기 제가 찾는 선수가 이렇게 순 랭키대로 쭉 찾다가 없을 경우, 잘 찾기 힘든 경우 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케빈 포터 주니어. 한글 검색하면 안 나오겠죠, 아마. 영어로 돼 있으니까. 케빈 포터 주니어가 지금은 사람들이 121픽으로 뽑히고 있죠. 제가 8월 말 9월 초에 드래프트 했을 때는 케빈 포터 주니어의 사고가 아직 발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한 90몇이었나 100몇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 랭크 되어서 드래프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사건이 터져서, 아니지, 90몇이었으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네. 하여튼 그동안 많이 뽑혔던 그게 있으니까 지금 지금까지 평균 뽑힌 픽이 121픽인데 앞에서 뭐 92에 뽑고 그랬으니까 좀 순위가 있겠죠. 현재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케빈 포터 주니어는 야구에서는 랭킹을 아예 218위로 확 떨어뜨려 놨죠. 야구에서도 이상하게 캐포주가 다시 돌아와서 활약하기 힘들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이 랭킹도 166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여튼 전에 드래프트를 일찍 하셔서 케빈 포터 주니어를 자신의 선수로 뽑아가신 많은 분들께 유감과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8픽 걸리셔서 애매해 하시는 승조이 팀에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이 있네요. 1픽 걸리시면 아주 좋겠죠. 부럽다. 저는 2픽입니다. 네, 드래프트를 하려면 이름을 요거를 없애야지
모든 선수를 볼 수 있겠죠. 케빈을 삭제해서 이제 모든 선수를 보겠습니다. 이 픽은 확정인데, 이 픽, 엔비드 좋긴 한데, 진짜 내년에도 그렇게 엄청 잘해줄 건가? 하든이 떠나면은 그만큼 더 잘할 것 같긴 합니다만, 엔비드를 뽑아야 할 것인가? 이 픽. 돈치치 내년에 MVP 탈까? 돈치치 업인가 합이 잘 맞을 것인가? 돈치치 괜찮죠. 스탯 좋죠. 리바 잘하고 어시 잘하고 스틸도 잘하네. 득점도 거의 득점왕 엔비드에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고, 엔비드보다 3점 훨씬 잘 쏘고, 자유투가 좀 안 좋네. 오, 엔비드가 센터인데도 자유투가 좋다는 게 꽤나 괜찮네요. 엔비드 가자. EP. 네, 엔비드. 이제 10분 후에 드래프트가 시작되죠. 30분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미리 둘러보면서 내가 뽑고 싶은 선수들 어느 정도 픽해둘 수 있고, 퀴에 담아둘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2라운드는 안 담아두는 이유가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제 순서가 한 4, 5번째로 가까워지면 그때 좀 퀴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스탯을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자렌 잭슨 주니어가 득점은 많이 했구나. 득점은 많이 했는데 리바가 좀 많이 딸리죠. 이렇게 좀 갑툭튀로 작년 스탯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높게 평가되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예상했으니까 많이 높게 평가하겠죠. 아무런 기록도 없는 루키가 31피로 뽑히고, 이 랭크도 막 42, 37위에 넣어놓고 다 잘할 거라고 예상해서 이렇게 넣어놨을 것 같은데, 아직은 까보지 않은 선수라서, 작년 기록이 확실히 나와 있는 선수가 아니라서 저는 좀 그렇게 잘 도박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작년 성적에 반해서 어느 정도 등락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선수들을, 좀 꾸준할 것 같다 하는 선수를 위주로 뽑는 편인데, 이렇게 도박을 해서 대박이 나면 엄청난 상위권이 되는 거고, 상위권에 높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는 거고, 내 판단이 틀렸다 하면은 성적 순위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 성적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워커 캐슬러가 몇 순위지? 캐슬러 높던데? 스펠링을 모르니 캐슬러로 치면 안 나나? 워커로 쳐야 되나? 워커 캐슬러 41순위. 아니, 득점 10점도 못하고 리바운드는 좀 많이 잡았네. 10득점도 못하는 워커 캐슬러가 순위가 40순위. 꽤나 높습니다. 올해 물론 잘해서 10득점 이상을 해줄 것 같긴 한데, 과연 그 등락폭이, 포텐셜이 얼마나 터질지 저는 예측할 수가 없기에, 한 15득점 이상을 해주면은 뽑을만 하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서, 저는 이런 워커 캐슬러, 이런 선수는, 가능성만 무궁무진한 선수는 그렇게 막 높은 라운드에서 도박을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채팅창도 줄여버리면 이제 퀴만 이거 전체를 없애는 겁니다. 퀴만 이렇게 담을 수도 있네요.
근데 요게 아직 참여를 안 했다는 표시고, 이렇게 참여 안 한 사람들은 오토픽이라고 해서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랭킹이 높은 선수 위주로 그냥 막 뽑아서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드래프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선수를 자기 팀으로 데려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지겠죠. 그냥 랜덤으로 그렇게 정해진 선수가 팀에 담기는 것이니 뭐 판타지 리그를 하는 재미도 떨어질 거고, 좋아하는 선수도 많이 없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세팅은 특별히 건드려 본 적이 없고, 소리는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알림음이 들리게끔 되어 있고, 깨어 있는 상태지만 나가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오토픽이 되지만, 이 상태에서 오토픽을 누르면은 저절로 컴퓨터가 뽑는 오토픽으로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사용하지 않죠. 제가 직접 뽑는 걸 선호하니까. 하여튼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 요 스탯에서 야후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2차 스탯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한데, 2차 스탯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막 PER 그런 걸 나타내는 것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잠줘야 되는지 아예 감도 안 잡힙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는 이 작년 평균 스탯을 위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남았네요. 네. 그럼 대충 이거 몇 명지는 아직 나올 거야. 스크롤을 하나 정도 내렸을 때 마지막 어디야? 이걸로 봤을 때 여기서 스크롤을 하나 정도 내렸을 때 마지막 트레이어, 다음에 2라운드에서는 대충 요 기준으로 한 요렇게 남겠죠. 판타지 리그는 자기 마음이니까 꼭 랭킹에만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1픽 뽑을 차례에서 한참 아래에서 예를 들어 나는 팍스가 좋다, 1픽으로 팍스도 뽑을 수 있는 거죠. 물론 팍스가 1픽으로 안 뽑은 요키치만큼 잘할 거라는 확신은 없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기 해당 라운드에서 랭킹이 상관없이 아래 랭킹의 선수를 막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안전하게 랭킹 위주로 가는 편이라서 초반에는 그렇게 그렇진 않은데, 후반 하위권 후반 픽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랭킹 순위에 벗어나서 한참 아래에 있는 선수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포지션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필요한 선수의 포지션을 많이 뽑으면은 최대한 5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센터 포지션을 제가 만약에 5명, 6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제 이제 후반 한 7라운드가 후반인가? 하여튼 10라운드 11라운드 그렇게 되었을 때 제 앞에 보이는 랭킹은 쭈루룩 센터가 남아있다고 해도 센터를 또 뽑기는 좀 그렇죠. 그러면은 랭킹 순위에 상관없이 아래에 있는 다른 포지션의 선수를 픽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 팀을 자주 살펴보고 드래프트 리서치에 이 결과들을 보고 하는 게, 상대는 어떤 포지션을 얼만큼 먼저 뽑았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다른 팀들이 다 센터를 빨리 뽑아가 버리면은, 이제 저는 센터를 만약에 한 명도 안 뽑았는데 앞에 좋은 센터들 다 뽑혀 나가면 어쩔 수 없이 후반부에 뽑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후반기에는 이제
랭킹이 어느 정도 꽤 되는 센터들도 다른 팀들은 다 뽑았기 때문에 안 뽑으면은 저는 그 랭킹보다 좀 늦은 라운드에서 뽑아도 센터를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센터를 뽑아야 되는데 다른 팀들이 다 같이 안 뽑았어. 내 차례가 오기 전에 그 전에 해당 팀이 있어. 이 선수가 그 전에 내 센터를 뽑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예상에서 이 센터는 저 팀이 뽑아 가겠구나 해서 미리 건너뛰고 다른 선수를 퀴에 담아서 내가 뽑을 준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짤 수가 있겠죠. 진짜 멘붕이 오는 거는, 내가 이제 이 차례에서 내가 다음 차례 엔비드를 뽑아야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앞에 있는 선수, 그 팀이 그 선수를 미리 뽑아가 버려. 그렇다고 그 위에 더 내가 뽑고 싶은 괜찮은 선수도 없어. 그럴 경우 이 1분의 시간이 엄청나게 짧게 느껴지고, 누구 뽑아야 되지 막 한참 찾다가 진짜 이거 막 하다가 어떻게 내가 선택도 안 한 가장 랭킹이 높은 선수가 시간이 다 지나서 내 팀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남아있던 이 선수가 그냥 내 팀에 들어와 버린다든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키에 담아 놓는 게 내가 직접 안 뽑더라도 내 이 키에서 가장 높은 랭킹이 자동으로 뽑힙니다. 네, 오토픽일 경우에는 이렇게 퀴에 담아두고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하겠죠. 네, 시작됐습니다. 1픽이 지금 바로 1픽이 바로 요키치를 뽑았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죠. 저는 2픽 엔비드를 뽑겠습니다. 요키치는 올 시즌도 못 가져가는 것입니다. 엔비드 요게를 누르면은 드래프트를 하는 거죠. 더블 클릭을 해도 드래프트가 되고요. 더블 클릭은 안 되네. 드래프트. 죄송합니다. 여기는 이것도 안 되네. 네. 뽑고 싶은 선수는 이렇게 드래프트를 눌러서 뽑게 됩니다. 이렇게 드래프트 된 선수가 표시되고, 이거를 누르면 뽑힌 선수들도 다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돈치치 건너뛰고 할리버튼을 3픽으로 뽑아가네요. 이런 식으로 뽑힌 선수들도 볼 수가 있고, 돈치치 거르고 4픽으로 테이텀, 돈치치가 별로구나. 그래서 이제 돈치치가 뽑혀나갔고, 이렇게 바로 뽑힌 선수들 빠져나가고 볼 수도 있고, 눌러서 누가 뽑힌지 그 순위를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커리보다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먼저 나갔습니다. 한참 남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얼마나 빨리 뽑혀나가는지 추세를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픽을 가진 선수는 누구를 뽑을 것인가? 다 왔나? 네, 오토픽 표시가 없는 걸 보니 저희 리그는 12명, 한 명 오토픽 표시가 있네요. 제이스 아웃팀이 안 들어왔고 11명은 다 지금 들어와서 뽑고 있습니다. 컬이 나가고 바로 콤보가 나갔습니다. 네, 지금 픽 평균 순위대로 보고 있는데 그 순위대로 대충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네, 작년 랭킹으로는 라멜로볼이 18위 정도라서 이제 나갈 차례인데, 픽 순서는 라멜로보다 좋은 선수들이 더 많이 있죠. 빨리 나갔죠. 듀란테가 나갔고, 부커가 인기 많네. 부커가 빨리 나갔습니다. 릴라드도 나갔고, 이제 1라운드 마지막 픽과 2라운드 첫 픽, 곧 2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앤서니 에드워즈, 사보니스, 에드워즈가 사보니스, 프레드 벤블리. AD가 부상이 많은 선수라 인기가 별로 없네요. 라멜로 볼도 부상이 좀 많은 편이고, 제임스 하든이 여기 있는 선수는 나갔군요. 이제 둘, 넷, 여섯, 여덟. 곧 있으면 제 차례입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앞에 게 다 나갔다 치면은 제일 상위가 르브론이네요. 트레이형, 르브론 요정도. 르브론, 노전이라서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카는 괜찮고, 버틀러 3점이 없는데 버틀러 잘하긴 잘하지. 하여튼 요정도. 데스몬드 베인, 요거를 이렇게 순위를, 이 순위 어떻게 변경해? 아이씨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던데 안 바꿔지네. 이거 끌어올리기가 뭐 돼서 막 변경하고 그러던데. 모르겠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나가버렸네요. 내 큐에 담아놨는데 이렇게 나가면은 큐에서 사라집니다. 르브론 아직 인기 있구나. AD 나갔고, 1, 2, 3, 4, 5 1, 2, 3, 4, 5 데스몬드 베인이 제일 유력하긴 하네요. 베인 좋지. 트레형, 트레형도 나갔네. 카렌 타고 나갔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이런 잭슨이 제일 랭킹이 높지만, 도노반 미첼이 남았다. 미첼 뽑을까? 득점자라고. 미첼 뽑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높은 선수 중에서 제런 잭슨 주니어는 모두가 뽑아가겠죠. 이제 곧 1, 2, 3 또 세 번째 뒤에 제가 뽑습니다. 1, 2, 3 다 뽑혀 나갔다고 쳤을 때, 그 다음 카와이와 시아캄. 카와이는 로드 매니지먼트를 하도 많이 해서 시아캄이 더 나을 것 같고, 웬반야마를 3라운드에 내가 뽑으면 좀 너무 도박일 것 같은데. 웬반야마가 얼마나 잘할까. 웬반야마 혹하긴 한데 이제 한 명 다음에 바로 제 순위죠. 저런 잭슨 중에 나갔고, 어디보다 제가 지금 엠비드랑 미첼을 뽑았죠. 거의 포가랑 빅맨, 핸들러와 빅맨을 뽑아서 버틀러가 나왔다. 와, 이제 스윙맨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마카넨이 더 끌리긴 한데 순위는 베인이 더 높고, 어떡하지? 그래도 랭킹 높은 베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스몬드 베인. 네. 마카넨이 유타 에이스로 아깝긴 하지만, 너무 많이 내렸다. 아깝긴 하지만, 네. 바로 제 다음에 마카넨 나가네요. 그렇게 보니까 남이 뽑으니까 바로 뽑으니까는 왠지 더 아까운 것 같고. 이제 또 이게 상위픽과 하위픽의 경우는 텀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웬반냐마 바로 나가버리네. 인기 많구나. 브라운슨 나갔고, 카와이 나갔고. 웬반냐마 한번 가져보고 싶긴 한데 그 판타지는 이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요키치도 가질 날이 오겠죠. 1픽 한번 걸려보고 싶기도 한데 볼조 지나갔고, 시아카미 랭킹에 비해 인기가 살짝 떨어지네요. 갈랜드가 이제 내년에 더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 봅니다. 갈랜드가 일찍 뽑혀나가네요. 저는 지금 이렇게 텀이 길 때 이런 것들을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드래프트 결과 포지션을 포인트 가드를 많이 뽑았구나 사람들이 다. 뭐 나도 하나 뽑았으니까. 파포나 빅맨 거의 하나씩 뽑았고. 이거 좀 보기가 힘들다. 드래프트 보드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뽑혀 나가는 거를 순서대로 계속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이제 점수입니다. 랭킹으로 지금까지 뽑은 걸로 봤을 때 제가 3위 정도. 근데 프로젝트도 3위에서 바로 5위로 떨어져 버리네. 네, 하여튼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잘 뽑고 있다라는 거를 3명 뽑았는데 3명은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순위 바로바로 떨어져. 다른 사람들이 3명을 다 안 뽑았구나. 네, 하여튼 그렇게 순위가 나오고, 둘레, 여섯, 여덟, 제 차례가 슬슬 다가오는 것 같아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존테 모레이가 한참 안 뽑히고 있네요. 뽑혀 나가겠죠. 저까지는 안 오겠죠. 한번 담아놓긴 하겠습니다. 주루 알레드에도 괜찮긴 한데. 커닝햄, 카슬러는 저는 안 뽑을 거고, 포르징기스도 부상이 많아서 살짝 애매하고, 팀을 보스턴으로 옮겼기 때문에 워싱턴에서 꽤 에이스로 잘하던 때와 비해서는 스탯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포르징기스는 좀 별로고, 모블리 괜찮고, 홈그랜 또 얘도 데뷔하는 루키인데 작년 신인이지만 부상으로 시즌 아웃으로 안 뛰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데뷔긴 하죠. 신인왕도 웬밤냐마냐 웬비냐 홈그랜이냐 그런 소리가 있던데, 모블리 나갔다. 내가 예상했던 선수들 다, 퀴에 더 많았던 선수들 다 나갔다. 3명 남았는데 빨리 담아야지. 키에 대로전 3점 없어. 대로전 싫어. 아누노비 득점이 좀 많이 부족한데. 뽑을 사람 없네. 잉그램 괜찮은데, 잉그램 국대에서 너무 못해서 좀 찝찝하고. 와, 이렇게 랭킹에 밀려서 벌써 저도 스코펜트는 벌써 뽑아가. 누구 뽑지? 득점 높은 라빈? 엠비드, 캐슬러? 와, 애매하네. 겁나 애매하네. 그래도 제가 데스 피닉스 아닙니까? 피닉스 선수 에이튼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튼, 프랭크 보겔 감독이 빅맨을 잘 살리는 감독이죠.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에이튼을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제 또 바로 다음 순서가 되네요. 어디 보자. 자이언이 나갔고, 데로전 뽑고 싶었는데 데로전 에이튼 뽑으니까 바로 나가네. 고양이는 냥냥거리고. 데로전이 아니라 라빈을 뽑고 싶었구나. 나는 라빈 뽑을까? 아누노비야. 라빈, 아누노비 올해도 잘하겠지. 데로전은 계속 못해오긴 했고.
그래도 대로전 1, 2, 3, 4, 5 다섯 명 뽑았네요. 포가 슈가 스포 파포가 없네. 아이씨, 다섯 명 뽑았는데 주전 포가 슈가 다섯 포지션 다 골고루 뽑은 게 아니라 구멍이 발생했네요. 캐슬러가 인기가 없습니다. 앞에서 자기보다 랭크가 낮은데도 이렇게 뽑혀 나가는 걸 보면 역시 야후에서 캐슬러를 너무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 캐슬러 빠졌고 포르징기스가 잘 안 빠지고 있네요. 클렉스턴, 포르징기스 센터가 많이 남는구나. 조던풀도 이제 포르징기스 나갔고 조던풀 이제 잘하겠죠. 워싱턴에서 혼자 에이스 노릇할 것 같긴 한데. 자, 다음에 제가 뽑을 거는 이제 1, 2, 3, 4, 5, 6, 7, 8, 9, 10 한 10명도 넘게 나왔죠. 와, 여기는 자이언이 이렇게 빨리 뽑혀 나왔구나. 랭킹 한참 뒤인데. 바그너 뽑으면 좋겠다. 아니, 파포 뽑아야 된다. 바그너 파포 있네. 바그너 괜찮고, 고베어 괜찮지. 고베어 나왔고, 조던풀이 계속 안 뽑히고 있네. 여기 센터가 별로 없네. 빅맨이 없네. 파포 뽑아야 되는데. 바그너, 캠 존스는 미칼에 가려서 2인자 혹은 3인자. 캠 존스는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는데, 기티 나왔고. 파울로 방캐로 남아있으면 방캐로 뽑을 텐데, 당연히 랜들은 안 남겠죠. 그 아래로 찾아보면은, 파포가 없어. 파포 그랜트, 제레미 그랜트 빨리 뽑혀나가버리고. 큰일났네. 파포 뽑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네, 이제 6라운드를 맞이하는데 벌써 드래프트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뽑힌 선수들 다 일단 빼버리고. 어떡하지? 범캐로 당연히 높은 랭크니까 나가겠지. 점점 파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와, 파포 없네. 한참 후순위 다음 라운드 정도나 파포가 나오고. 그럼 이번에 파포 뽑지 말고 그냥 다른 포지션 먼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바그너가 2, 4, 6, 8 2, 4, 6, 8 순서대로 뽑아 나간다면 바그너가 남아 있을 리가 없죠. 2, 4, 6, 8 다음 순위는 한 요정도. 어이구, 제일런 윌리엄스? 전 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클 경기를 거의 안 봐서. 앰퍼니 사이먼스 나가고. 누구 뽑지? 어디 보자. 포가를 뽑을까? 프란츠 바그너가 남아있으면. 역시 나갔습니다. 바그너 큰일났다. 뽑을 사람 없다. 네, 드래프트가 이렇게 계획대로 안됩니다. 멘붕이 슬슬 오기 시작하는데. 히로 랭킹과 상관없이 이렇게 한참 아래에서 히로를. 파포, 캠 존스. 어떡하지? 화이트는 별로 제가 좋아하는 유형은 아니고요.
CJ 맥컬럼은 다음 라운드에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땅한 선수가 없네. 이렇게 랭킹으로 봤을 때도 케빈 존슨, 카일 쿠즈마 벌써 부패나가 버리네. 파포 진짜 없네. 파포 어쩔 수 없이 뽑아야 되나? 카메론 존스, 파포를 지었다. 그래도 득점 높은 히로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히로 가자. 히로 같이가. 일단 포인트 가드 포지션에서도 저는 어시마는 정통 포인트 가드가 아니라 슈터 위주로 미첼가 이렇게 히로를 뽑으니까 어시스트 포지션은 뭐 포기하고 가는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둘, 넷, 다섯, 여섯 명 뽑았고, 이제 바로 다음이 또 저죠. 캠 존슨 진짜 뽑아줘야 되는 것인가? 앞 선수가, 앞 팀이 캠 존슨을 안 뽑으면 그냥 캠 존슨 득점이 낮아서, 득점이 너무 낮아. 캠 존슨 뽑혀갔다. 큰일났네. 난 누굴 뽑지? 파포 구멍인 상태로 드래프트가 꼬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뽑으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와, 미치겠다. 테디 로지어, 펄츠도 득점이 좀 많이 맞고. 오메 벌써 맥컬럼, 파포, 맥컬럼 가겠습니다. 이렇게 랭킹과 상관없이 픽을 하게 되는 상황이 결국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포지션에 누구 뽑았지 내가? 맥컬럼 1, 2, 3, 핸들러 3명, 스윙맨 2명, 빅맨 2명. 빅맨도 거의 없고 파워포드가 하나도 없어서 정 없으면 대충 뽑아놓고 트레이드를 해야겠죠. 트레이드가 쉬운 건 아니지만. 트레이드를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야후 랭킹이기 때문에 랭킹이 높으면 트레이드에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파워포드 포지션이 있는 미들턴. 부상으로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위긴스야. 자이투 너무 안 좋아. 위긴스. 하여튼 이렇게 좀 약점들이 있는 파워포드 포지션. 마일스 브리지스 가정폭력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어느 정도 선수의 인성을 드래프트 때 보기 때문에. 빅맨도 뽑아야 되는데. 파워포워드 센터 두 개 달린 빅맨이 좋긴 한데 그렇다고 인성 나쁜 디그린은 아니고. 누구 뽑냐 진짜. 빅맨. 드래프트 벌써 망한 것 같습니다. 스탠딩은 아직 좀 중반
순위로 잘 나와 있긴 하지만 뽑고 싶은 선수가 해당 높은 랭킹에서 없습니다. 어떡하지? 밖에는 비가 거칠게 세게 내리고 있네요. 신인 스콧 핸더슨. 아니, 파워포워드로 검색을 해봐야 되겠어. 아예 포지션을 이렇게 원하는 포지션만 나오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어이구, 위긴스도 나갔네. 망했네. 아, 포워드를 눌렀구나. 파워포워드 눌러서 톱바이어스 엑스도 득점 났고, 와, 키건 머레이, 바비 포르티스. 제 마음에 드는 선수는 한 요 정도이긴 한데 너무 랭킹이 떨어진다. 진짜 너무 랭킹이 떨어진다. 슬슬 제 차례는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미리 다른 포지션을 먼저 뽑아둬야 할 것인가. 대충 3점 슛은 다 잘 던지는 것 같죠? 에이튼 빼고 3점 슛 강한 선수들로 구성을. 아, 나갔다. 크리스 미들턴. 진짜 파포 토바이어스 이전에 뽑기 싫은데. 존 콜린스. 누구 뽑지? 어떡하지? 야후 랭킹 높은 순으로 보면 그렇다면 잠깐 선수들 팀에 해당 특정 선수 팀이 막 겹치면은 제가 뽑은 로스터에 운영하는 게 힘들어서 팀은 될 수 있는 대로 나누는 편입니다. 같은 팀 뽑은 게 아직까지는 없네요. 와, 큰일났다. 둘, 넷, 여섯, 6번 남았는데 1, 2, 3, 4, 5, 6, 6번. 탐슨, 발렌슈나스가 리바는 잘하는데, 발렌슈나스 파포 진짜 없네. 파포는 트레이드 해야 되겠다. 트레이드. 와, 누구지? 랭킹 순으로는 그닥 마음에 드는 선수가 없긴 한데, 디로셀. 벌써 왔어. 내 차례야. 어떻게. 키건 머레이, 포르티스 다 뽑혀나가고. 와, 빅맨, 발렌슈나스 마음에 들긴 한데, 자이언이 작년처럼 올해도 망한다? 그럼 발렌슈나스의 비중이 더 높아질 건데, 자이언이 부활한다? 그러면 발렌슈나스가 더 성적이 안 나오겠죠. 살짝 도박인데 시간 없어서 발렌슈나스 가겠습니다. 그러면 빅맨도 3명, 핸들러 3명, 스윙맨이 2명. 스윙맨이 없긴 하고, 한참 뒤에는 바비 포르티스 뽑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미리 뽑혀나가 버려서. 마지막 스윙. 어이구, 벌써 내 차례야. 디러셀이 3점 괜찮고. 디러셀? 레이커스에서 입지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데. 디러셀. 펄츠가 성장할 걸 기대하고 펄츠는 3점이 넘었구나. 얘는 3점이 좀. 디러셀 갑시다.
이렇게 핸들러를 4명을 다 뽑았기 때문에 핸들러는 이제 안 뽑고 스윙맨 2명, 빅맨 1명, 특히 파포 뽑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버려. 벌츠 안 뽑아. 파포 위주로 포워드가 아니라 파워포워드. 아 큰일났네. 진짜 디그린 이런 애 뽑아야 되나? 바이오에스 앨리스가 제임스 하든이 필리를 떠나면 좀 더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드모삼 얘는 시즌아웃급 부상이라고 들었는데. 에런 고든 이런 자이트 구린 에런 고든은 좀 그렇고. 드모삼 나가네. 트로이 머피, 스콧 앤더슨 신인 뽑히고. 제이든 맥다니엘스 수비 위주의 선수인 것 같은데 득점이 너무 낮고 오래 잘할 거라 기대. 토바이스에도 좀 나갔어. 귀에 담아놓는 선수들 다 나가고 제가 원하는 선수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보그단 얘는 슈터잖아. 근데 왜 파포가 달렸어? 하여튼 파포가 달려있으니 보그단 3점 슛 저희가 생각하는 벤 시몬스 너무 득점이 저조했죠. 작년에 망했죠. 올해 믿어보기에는 좀 부담이 크고. 와, 뽑을 사람이 이렇게 없나? 누굴 뽑아야 한단 말인가? 이번 드래프트 진짜 완전 망했는데? 그냥 랭킹 높은 사람 뽑고 트레이드를 노려볼까? 랭킹 별로 높은 사람도 없네. 펄치 이런 애도 뽑아서 트레이드가 잘 될까 걱정되기도 하고. 디니디는 트레이드 시도해볼 만하지. 릴라드가 일찍 떠나면 샤프가 좀 살아날 수 있겠을 것 같기도 한데 샤프는 살짝 도박픽이고. RJ 베러 득점은 20득점 가까이 해주는데 허더도 꽤 괜찮고. 파포가 없어. 또 괜찮고. 제이든 아이비는 잘해주겠죠. 신인 밀러는 잘 모르겠고. 메서린보단 아이비지. 와, 파워포워드 진짜 한 명도 못 뽑고 드래프트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마음에 드는 선수가 이제 거의 없네요. 이 랭킹으로 보지 말고 작년 성적으로 봤을 때 듀란이 93이야? 이렇게 잘했어 듀란이? 디트는 빅맨이 하도 많아서 듀란, 마빈 베글리, 제임스 와이즈먼 누가 그 중에서 생존해서 포텐셜을 폭발시킬지. 너무 찍기라서 도박이라서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그나마 마음에 드는 거는 그래도 신인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아이비가 좀 잘할 것 같은데 이미 포인트 가드를 4명이나 뽑았는데 5명 진짜 한계치 5명 뽑는다면 아이비 5명 진짜 바퍼 없네. 아이고 바퍼 없네. 빅맨도 뽑아야 되고. 참 드래프트가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랭킹은 높은데
제 생각에는 의심스러운 선수들로만 가득하고, 스웨덴 샤프가 뽑히고, 클락슨 득점자라지. 아이비가 남아있긴 하네. 와, 시몬스도 나가. 아이비 뽑겠습니다. 그 다음 또 누구 뽑아야 되나? 다음 차례가 또 금방 오니까 진짜 다음 차례는 보그단, 파포, 유일한 파포 보그단을 희망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보그단을 못 뽑는다 그러면 망하는데. 네서린, 리바자라는 선수, 작년 리바 아담스는 좀 경기 많이 안 될 것 같고, 주바치, 케본 루니 센터가 없네. 아예 루니 파포 전형이네. 센터 파포 중복 포지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디스는 아까 말했던 빅맨 3명에다가 스튜어트까지 빅맨이 4명이라서 그 중에 누가 성공할지 감이 안 옵니다. 어이구, 벌써 내 차례야. 보그단이 그래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유일한 저희 파포, 저희 팀 파포 보그단을 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명 남았나? 한 명 남았네요. 어느 포지션에 구멍이지? 핑맨 3명, 스윙맨 3명, 파포가 구멍이죠. 구멍은 파포, 진짜 파워포드. 심각하네. 요거를 해당 스탯을 클릭하면 해당 스탯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어디를 클릭해야 되나? 랭킹을 클릭해야지 고를 볼 수 있지. 에런 고든 그나마 랭킹 높은 애들 중에, 에런 고든 3점 너무 나쁜데. 자유투 나쁘고, 내 팀 컨셉하고 안 맞는데. 에런 고든 너무 안 맞는데. 저 팀이 3점 자유투 위주로 가는 팀인데 거기서 3점 자유투를 마이너스로 만드는 에런 고든, 이게 말이 됩니까? 팀 성적 까먹는 앤데 그나마 랭킹 높은 애는 얘밖에 안 보이고. 와, 진짜 큰일 났다. 이 중에 득점 잘하던 애는 에런 고든, 돌고 돌아 에런 고든. 와, 이렇게 없나? 3점 잘 쏘는 애는 포드는 근데 경기를 너무 출장을 안 해서. 뭐 이거 리바자라는 애? 루니도 많이 출장하는 편은 아니고. 밴더빌트가 레이커스랑 새로 계약을 했다고는 하죠. 그래도 저희 팀에 데려올 만큼의 그거는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에런 고든, 폴락도 꽤 잘하기도 하고. 진짜 에런 고든밖에 없나? 메서린도 나가고. 미리 뽑을 사람이 없나? 사딕 베이는 레틀에서 정착을 못할 것 같고. 뽑을 사람 없다. 상위 픽 초반에 데스먼드 베인 뽑을 게 아니라 마카넨을 뽑았어야 됐어. 마카넨이 스포 파포가 달려 있었는데 초반부터 꼬였구나 내가. 와, 에런 거든마저 나가면 10명을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에런 거든도 랭킹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뽑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 대체제가
해리슨 반즈? 반즈 노장이라서 저문은 한데 기건 머레이한테 밀릴 것 같은데. 그래도 파포는 달려 있으니까. 쿠민가는 좀 아니고. 아, 랭킹이 점점 내려갑니다. 한참 아래 선수들 찾아보고 있습니다. 흙 속에서 진주를 진짜 캐내야 되겠네요. 뜰 것 같은 선수를 잘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뽑기 완전 뽑기. 하이 라운드는 거의 도박픽입니다. 와, 이런 것은 역시 나갔어. 망했다. 해리슨 반즈도 나갔어. 파워포드가 없어. 제가 뽑고 싶은 선수가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누구 뽑아야 하나? 프로젝트 야후의 랭킹을 믿어보자면, 와, 믿을 게 못 되네. 허버트 존스? 발렌슈나스를 뽑아서 같은 팀 겹치는 게 좀 껄끄럽고. 와, 씨. 어떡하지? 팀하더웨이? 일단 3점은 잘하니까. 벌써 내 차례 다가오는데 큰일났다. 마지막 선수는 물론 무브스를 써가면서 선수를 FA 시장에서 주워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무브스가 딱 50회로 빡빡한 상황이라서 아껴야 되거든요. 무브스도 이런 데서 막 쓰면은 너무 아깝습니다. 큰일났다. 진짜 파포뿐만 아니라 뽑을 선수가 없네. 와, 누구를 뽑나? 득점 잘하는 애. 와, 벌써 제 차례네요. 니바 잘하는 애. 와, 큰일났다. 3점은 팀 하더웨이지. 진짜 팀 하더웨이인가? 스탠딩을 보면은 중상위에 있다가 점점 떨어졌습니다. 겨우 중간. 망했네. 중하위. 토탈로는 부상 안 당하고 잘 뛰는 철광한들을 뽑았으니까 토탈로는 높은데, 이제 20분이 지나면 이제 드래프트 완료됐다고 뭐 메시지가 뜨면서 보이는데, 그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탈로는 부상 안 당하고 총합 득점 그 누적 수치가 높은 위주로 나오니까 제가 좀 성적이 높다고 평가가 되긴 하지만, 평균 수치만 해도 이제 중하위입니다. 작년 성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내년 기대치로 야후가 매긴 랭킹으로 봐도 중하위권이고, 드래프트를 영 잘했다고 볼 수가 없네요. 뭐야 이거, 만우 팀이 1위, 만우 팀 작년 성적을 해도 4위.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잘 뽑지? 신인도 뽑고, 포지션으로 봤을 때, 이건 포지션이 아니구나. 어디서 봐, 포지션으로 봤을 때 만우 팀 성적이 좋을 것 같다고 예상되는 만우 팀 골고루 다 뽑았는데, 저는 파포가 구멍이죠. 파포 구멍인 사람 나밖에 없네. 와, 이렇게 구멍난 팀 저밖에 없네요. 다 저보다 잘 뽑았습니다.
참나. 파워포워드는 트레이드로 구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파포 많은 팀이 어디 보자. 이 팀 보자. 팀에서 봐야지. 파워포워드가 얘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지미 버틀러 탐나고 자이언 잘할까? 자이언 잘 모르겠고 캠 존슨 고민하다가 걸렀더니 결국 캠 존슨도 귀한 존재였어. 제 콜린스도 별론데 토핀도 별로고 파포가 많긴 한데 질은 지미 버틀러를 트레이드로 데려올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버틀러 3점이 없는데 저희 팀이 3점 위주인 것 같은데 보십시오. 3점 못 쏘는 애가 발렌슈나스 빼놓고는 다 발렌슈나스랑 에이튼 빼놓고는 다 한 개 이상은 던지는 3점 강팀. 3점 강팀. 자이투도 그렇게 나쁘진 않네. 막 60%대는 아예 없고 75% 이상은 75% 안 되는 애가 있구나. 아이비 얘는 가든데 왜 자이투가 이래? 참나. 그래도 위긴스 막 60%대 그런 애들을 걸렀기 때문에 자이투도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득점은 좀 낮은 애들이 있어서 14점이 거의 낮네. 리바시 10개 넘는 애가 3명. 근데 10개 넘는 애가 3명이라도 가드들이 많아서 리바는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어시스트도 특출나게 막 7, 8개씩 막 그렇게 많이 하는 애는 없는데 가드들이 일단 많으니까 평균적으로 어시스트가 기본 4개는 많은데 어시스트도 딱히 강점이라고 말할 수 없고 스틸은 못하면은 아예 못하네. 발렌슈나스 얘는 센터니까 그렇다 쳐도 스틸도 한 1.0개는 해야 잘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잘하는 애가 1.0개 넘는 애가 4명 밖에 없는 애. 별로 스틸도 강점이 없습니다. 막 2개씩 하는 애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볼락도 그냥 엔비드 하나 빼면은 볼 거 없네요. 그러면 볼락, 스틸, 어시 다 약하고 리바 그냥 평타 칠 것 같고 득점도 어느 정도 평타 3점만 강하고 3점 자이투 강하고 강한 거 2개 약한 게 3개 안 좋은데? 자이투 아니 이건 필드골이구나. 필드골 보자. 필드골 막 6할은 없고 5할 때가 2명 센터니까 얘도 있구나. 3명 센터는 다 5할 넘네. 416 아이비 이런 루키들이 역시 야투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416 히로도 야투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구나. 맥컬럼 난사끼가 있네. 히로 맥컬럼 득점은 많이 하는데 야투가 고효율은 아닙니다. 복구단도 그렇고 아휴 별로 강점이 없는 팀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 DNBA 리그 시작부터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안 되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를 잘해서 다시 강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트레이드가 잘 될까? 트레이드 일단 제가 가드가 많으니까 가드를 팔아서 파워포워드를 데리고 와야 되겠네요. 파워포워드 가드를 팔려면 가드 제일 잘하는 애가 미첼 팔아서 약간 중후반에 파워포워드 2명 정도를 건져올 수 있으면 괜찮은 장사를 하는 것 같고 아예 2픽인 엔비드를 팔까? 엔비드
볼락 잘하는데 볼락 잘하는 엔비드가 저희 팀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엔비드의 볼락은 있으나 마나하기 때문에 엔비드랑 미첼 1픽 1라운드 2라운드 선수를 팔아서 파포 같은 다른 포지션을 메꾸는 전략으로 꾸려보는 게 남는 장사는 아닌데, 그래도 슈퍼스타는 필요한데, 슈퍼스타가 많으면 결국 플레이오프 마지막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는 한데, 이런 슈퍼스타들 다 팔아서 정규리그 어느 정도 버틴다고 해도 플레이오프 되면 광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와, 파워포워드 구멍 난 것 봐. 참나. 큰일 났네. 네, 이 보드는 이렇게 쭉 포지션도 받고 라운드별로 12라운드, 11라운드 이렇게 뽑히는 게 더 나았고,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드래프트였습니다. 드래프트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주로 봐야 하는가? 이 평균 픽 순위를 위주로 봤는데, 평균 픽 높은 선수들 중에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얘는 왜 이리 높지 하는 선수들이, 뭐 선수 보는 눈은 가지각색이니까. 내 선수는 픽이 어떻게 되나? 픽 순위가 안 나오나? 요 CR은 뭐야? 이게 픽 순위인가? (158) 팀하드웨이, 얘 왜 이리 낮아? 보구단 팀하드웨이는 완전 하위권이네. 잘 안 건지는 선수들 2명을 골라왔네. 보구단은 파포가 없어서 버릴 수도 없고, 얘는 다른 선수로 교체를 한다고 해도 다른 선수 교체할 만한 괜찮은 선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랭킹으로 보면 경기 많이 안 뛰는 호포드를 데려와야 하나. 득점도 10점도 못하는 애인데. 남은 애들 중에 득점을 잘하는 켈리 오브레는 아직 NBA 계약도 못하고 있는 애라서 뽑기엔 너무 더벅이고, 얘는 누구야? 얘는 뭐 한 경기, 2경기 나와서 잘했나? 스탯이 뭐 0.5도 없고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한 경기 나와서 엄청 잘했나 봅니다. 20득점 넣었나 봅니다. 파웰은 파워 포워드가 없고, 디안드레 헌터가 이제 끝나네요. 네, 이렇게 이제 이 픽으로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1라운드에 이 픽으로 엔비드, 2라운드에 미첼, 3라운드에 라우리 마카넨 뽑아야 됐어. 그때부터 파워포워드 포지션이 없는 선수로 꼬였어. 데스먼드 베인. 4라운드에 에이튼, 뭐 피닉스 팀이니까 에이튼 봐주고, 라빈, 히로,
맥컬럼 잘하겠지. 뉴올이 그러면 두 명이네. 발렌슈나스랑 맥컬럼이 같은 팀이네. 팀이 좀 겹쳤고, 디안젤로 러셀, 아이비, 보그다노비치, 팀하더이는 진짜 어쩔 수 없이 뽑아서 바로 버리래고. 보그다노비치가 이렇게 났구나. 랭킹이 너무 낮아. 보그다노비치. 드래프트 너무 못했다. 여러분 드래프트에서 파포를 뽑으십시오. 파포가 부족합니다. 저만 부족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있었던 DNBA 드래프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